네, 시장 플러스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의 쟁점과 함께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예상하면 좋을지, 대응 전략 세우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아무래도 고용 데이터는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방금 전에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두고 정부와 충분히 소통 중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결과가 더 중요하겠죠? 현재 구간에서의 전략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모셨고요. 루체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저기서 좀 움직임이 그룹핑 지어서 나와가지고요. 하나씩 점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긍정과 부정 들어봤고요. 반도체가 오늘 소부장단의 움직임이 좀 눈부셨기 때문에 이쪽부터 저희는 전달을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쭉 보니까 부정 의견은 없으세요. 그리고 중립과 긍정에 대한 비중이 좀 있네요. 이준 대표님께 반도체 긍정 의견 듣겠습니다. 오늘장 반도체를 이끄는 재료는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브로드컴의 깜짝 실적발 반도체주 강세 움직임. 이렇게 되면 국내 반도체주의 투심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CXL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 것에 있어서도 최근에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엑시콘, 네오셈, 퀄리타스 반도체 오랜만이네요. 근데 좀 오전장이 더 강했던 부분은 지금 캔들의 색깔에서 좀 나타나기는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꽤 상당한 반도체 관세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또 시작을 해가지고 오를만 하면 이렇게 좀 다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싶은 생각을 주게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활용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좋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지금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 UBS에서 의견이 나온 게 1년 내 50% 정도는 더 오를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HBM 시장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공공연한 지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오늘 SK 하이닉스가 상승세가 좀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돼서는 저도 우려를 했던 부분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이 탈 엔비디아를 준비를 하고 있다. AI 관련돼서 내부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더 가속화될 것이고 2026년, 2027년도에 가서는 이제 자금률이 한 70%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오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반도체 관련된 업황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만들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세가 계속적으로 버텨주거나 아니면 탄력도가 나오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반도체 쪽에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저는 좀 긍정적인 시각들이 훨씬 많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해결되지 않는 과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중국 쪽으로의 이제 미국 장비를 가져갈 때 이제 확인 받아라, 허락 받아라 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그것도 시장에서는 좀 완화된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지배적인 상황이라서 확실하게 반도체는 어떠한 노이즈도 없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을 거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브로드컴 실적 발표도 또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 SK 하이닉스가 시세가 좋다라고도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어떤 호재성 이슈가 나왔을 때마다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는 것 보면은 호재와 악재를 봤을 때 호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섹터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반도체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보유 관점 유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 가장 먼저 장비를 깔 것이다. 그래서 장비주들 시세가 좀 좋은데 이런 흐름들은 당분간 계속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소부장 쪽에서도 계속 기회를 모색해 보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소부장 굿 의견 주셨습니다. 반도체가 가면 좋은데 종목 갈래가 꽤 많기 때문에 이것을 순환이 있을 때 잘 그 파도를 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오 팀장님, 지금 보니까 오늘은 또 CXL 쪽이 움직이고 이전에는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해서 종목군들 리스트업된 거 한 번씩 쫙 가고 그리고 어제는 테크윙 그리고 HBM4 관련한 장비단, 검사 장비단 가고 이러니까 지금 좀 헷갈리거든요. 순서를 우리가 외워두고 반도체주는
공략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게 순환매로 돈다고 해서 그 개인 투자자가 그 순환매 흐름을 따라간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어쨌든 바이앤홀딩 전략을 짜셨다가 충분히 보유했다가 매도하는 전략이 가장 맞다고 봐요. 어쨌든 생업에도 종사하시면서 주식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는 게 가장 이제 편한 선택이 아닐까 이런 판단이고요. 지금 CXL 이슈가 오늘 제일 많이 맞아요.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CPU와 메모리를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 기술입니다. 그래서 장치 간의 연결 장치를 최소화해서 빠른 메모리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와 HBM의 차이를 보면요. 단독주택과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단지에서는 이웃 간의 소통이 좀 느리겠죠. 근데 아파트 한 개 단지에서는 이웃 간의 소통이 빠를 수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면 되니까. 그게 이제 HBM인데 CXL은 이 아파트 여러 개 단지를 하나로 아예 묶었습니다. 뭐 5개, 6개 동을 아예 하나로 묶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메모리라든지 데이터 이동이 훨씬 더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AI 반도체에서는 반드시 가야 될 분야가 이 CXL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CXL의 특징 중에 하나가 메모리 풀링이라는 기술인데요. CPU마다 이제 독립적인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에는 메모리가 남고 어떤 곳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는 곳에서 부족한 쪽으로 메모리를 좀 빌려주는 시스템이 또 가능해요. 역시 반도체의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CXL 기술을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냐? 삼성전자입니다. 2021년에 업계 최초로 CXL 기반의 D램 기술을 개발했어요. 물론 SK하이닉스도 이제 4월 달에 CXL 2.0 제품의 고객 인증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중에 누가 CXL에 더 앞서냐? 요걸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근데 업계에서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처음 시작했고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장격으로 삼성전자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내년에 CXL 3.0이 이제 공개가 되니까 그에 따른 기술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오늘은 삼성전자가 움직이지는 않죠. 네. CXL 관련주로 묶인 종목이 엑시콘, QRT 이런 종목은 움직이는데 엑시콘은 이제 반도체 테스트 장비입니다. CXL에서는 반도체 테스트 난이도가 올라가죠. 그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거고 QRT는 반도체 검사 업체인데 이제 신뢰성 평가를 하는 업체입니다. 역시 CXL에서는 이 신뢰 평가도 어렵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다라는 건데 어쨌든 CXL 자체 성장의 수혜는 온몸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사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중에서도 우위는 삼성전자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또 주목할 이슈가 그 삼성전자의 AP죠. 엑시노스 2600이 갤럭시 S26에 이제 탑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부진했었던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삼성전자에 부각이 돼요. 그럼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인 엑시노스를 누가 만드냐? 네. 삼성 파운드리가 만듭니다. 그래서 엑시노스의 비메모리 부분의 실적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파운드리의 실적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 아픈 2개의 손가락이 한 번에 회복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CXL 모멘텀, 뭐 지금 말씀드린 엑시노스, 비메모리, 메모리 이런 모멘텀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도 충분히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니까 좀 여유 있게 보실 분들 가져가시면 가장 알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작년이었죠? 2024년이 작년이죠. 네. 그때 엄청나게 갔었던 종목군들이 그 CXL 쪽에서도 있습니다. 그 끼를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완전히 그때를 잊어버린 주가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좀 천천히 네네. 모아가면서 또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때를 기다리자. 충분히 가능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언급 주셨습니다. 유니쌤도 그러면 궁금합니다. 이전에 저희에게 언급 주셨습니다. 지난주 탑픽이었죠. 유니쌤, 최근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사실 고개를 들고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꿈틀거리는 거래량도 어제 포착이 되네요. 네, 그래서 결론은 AI 반도체가 이제 그 계속해서 기술력이 향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테스트 난이도도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니쌤의 칠러 온도 조절 장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친환경 칠러 부분에서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니까 이런 부분들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의 성장과 괴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세가 한번 나왔고 오늘은 이제 눌림입니다. 급등 이후의 눌림 자연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지금 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8,000원 이하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차적으로는 8,700원 최소치입니다. 이 부분이 돌파되면 뭐 9,000원, 만원 단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8,700원 정도 노리시면 될 것 같고 신규 진입도 충분히 가능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8,700원 사실 주셨던 라인대였는데 돌파 시 그 이상까지 앞자리 바뀌는 것까지 더 계속 노려볼 수 있다 움직임 주셨고 지금도 기회로 보고 있는 영역입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니셈 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신 장비 보시죠. 두 분 모두 긍정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일단 여러분 통신 장비 하면 딱 먼저 학습된 재료 있습니다. 바로 주파수 경매. 이 일정이 이제 9월, 10월경에 또 물려있기 때문에 과연 이쪽에서 한 번 더 수급몰이가 될 것인가. 근데 이쪽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내년에 통신장비 빅사이클 진입 기대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AI라고 하면 전력망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통신망까지 연결해서 보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점점 구조적으로 사이즈를 더 키워갈 수 있는 원년의 지금 초기 사이클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수급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진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오늘 어느 정도 거래량을 좀 수반한 상승세가 좀 핵심적인 종목들에게 유입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는 있기는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통신장비주들은 항상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번 시세가 나오면 그 시세에 대한 연속성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시세가 나오다가도 꼬꾸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힘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했을 때는 바닥권에서 거래량 실린 상승이 나오네. 빨리 비중을 많이 들어가야지 보다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AI 시장 그리고 로봇, 우리가 자율주행 이렇게 신산업이 발생되면 발생될수록 통신 인프라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처음에 2기가 출범을 했을 때 시장에서는 미중 패권 전쟁에서 통신 인프라가 필수적이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주파수 경매라던가 그리고 하웨이에 대한 견제가 더 강해질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근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잠잠해지면서 통신장비 기업들이 시세가 좀 약했어요. 약했는데 이제 하나둘씩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 게 앞서서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주파수 경매가 지속적으로 국내 그리고 미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에서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보여줬을 때는 약간 이쪽으로의 이런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해졌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버라이즌 양 물량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라고도 판단할 수가 있고 또 이번 실적 발표 때 각각 기업들의 실적을 좀 뜯어보면 비수기라고 꼽히는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이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고 주파수 경매가 진행이 되고 삼성전자를 보고 봤을 때 우리가 판단을 해봤을 때는 이제는 어느 정도 회복 국면에 들어가서 오히려 좀 장기적인 그런 긍정적인 사이클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 부분에는 저도 일정 동의를 한다라는 거. 그렇지만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리면서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종목군들의 특성이 어느 순간부터 이 섹터 자체가 시세를 예전처럼 그렇게 강하게 뿜어 나가지는 좀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하웨이에 대한 견제 흐름이 명확하거나 주파수 경매에 대한 일정이 명확하게 나왔을 때 추가적인 시세가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적인 부분들을 판단을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대한강통신이 최근에 또 시세 흐름이 좋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별적 모멘텀도 붙어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통신 장비 기업의 흐름들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장기적으로 일정 체크하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정이 확실한데 눌려있고 조용했을 때가 어떻게 보면 그때는 진짜 기회였던 게 맞네요. 조용할 때 좀 더 봐야 되고 지금부터 관심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자. 그러면 9월과 10월경에 이벤트 몰려있을 때까지는 이런 방법으로 좀 접근할까요? 만약에 내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특화가 돼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근 테마주들 좀 형성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빅
이벤트가 아닌 예. 이상엔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맞아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통신 장비주들도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하고 변동성이 큰 구간까지 들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능하다 매매가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그거는 좀 힘든데 앞으로 AI와 로봇의 통신 인프라 필수적이니까 좀 가져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내가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고 일정 체크하면서 물량을 좀 더 늘릴지 아니면 줄일지에 대한 여부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빠질 만한 구간은 사실 많이 없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유연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속성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한 영역이다라는 점을 꼭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저희 이쪽 보려고요. 근데 의견이 갈려있죠. 재건입니다. 긍정과 중립 의견인데요. 오 팀장님께 의견 듣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방산과 재건 쪽 포트 구성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재건 쪽에 있어서 좀 의견이 중립으로 변화된 것에 있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일단 들려오는 뉴스에 따르면 미국이 의지 있는 연합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개발을 계획한다. 그런 걸 지원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다시 또 몽글몽글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잖아요. 네. 또 푸틴 또한 대화 의지를 내비쳤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뭔가 또 그렇게 되려나? 아니면 역시나 또 뒤통수려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그때도 이제 재건은 좀 사이즈가 확실히 커졌다로 받아들인다라고 언급을 주셨었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중립 의견은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긍정에서 중립으로 제가 좀 하향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하향된 계기는 오늘 이슈보다는 좀 며칠 전에 있었던 이슈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도 반격을 해야 된다. 그 언급 때 제가 그 방산을 중립에서 긍정으로 상향하고 네, 요 재건을 이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전에 대한 기대감,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하루 이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투자자분들도 조금 지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중국 열병식에 참여한 날에도 이제 우크라이나를 폭격을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 러시아에서 그 가스를 수입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좀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합의점을 이제 뭐 유럽이 움직인다고 해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고 결국은 영토를 양보하는 문제로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영토를 양보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좀 방어적인 태도잖아요.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언제 합의를 가질지가 조금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중립이고 근데 지금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 뭐 전진건설 로봇이나 SI 스틸텍 이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눌려 있기는 해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좀 보유를 하시는 관점인데 신규로 매수하기까지는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들고요. 오늘 현대인프라코어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그 재건주로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엔진 관련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과 방산 부분에 엔진을 공급하는데 조선과 방산은 뭐 너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엔진 공급은 증가할 수밖에는 없고요. 요게 마진이 좋습니다. 엔진 부분의 공급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요. 그래서 건설 장비 부분의 영업이익률보다 4배 이상 높기 때문에 높은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현대인프라코어는 뭐 재건과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눌림이 있을 때마다 모아가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HD 현대인프라코어나 HD 현대건설기계 보유하신 분들은 재건으로 묶이는 거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별개로 보고 별개로. 그럼 이쪽 동네에 있어서는 꾸준히 다시 전고 향해서 가는 그러한 흐름을 기대하시나요, 혹시? 현대인프라코어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렇고요. 근데 재건주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좀 보유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만약에 뭐 급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부정으로 좀 드릴 것 같은데 뭐 그것도 아니고 좀 쉬어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화해 제스처가 있으면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신규 매수를 하시려면 지금 반도체나 뭐 제약 중에서도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재건주를 신규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은 들어서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보유하는 관점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중립인 거다 의견까지 받아봤습니다. 오히려 이쪽 동네 말고 다른 좀 예쁘게 자리를 주고 있는 살 동네가 많다로 정리를 합니다. 재건주 중립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이쪽 강하죠. 로봇입니다. 근데 우리가 로봇 하면 떠오르는 종목군들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이에요. 왜냐하면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더 많이 강합니다. 코닉 오토메이션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러한 자동화 관련해서는 아이코닉한 종목입니다. 오늘 상한가 터치 후에 지금은 다시 좀 내려온 구간.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쿠팡 물류센터의 전체 70%를 점유한다라는 소식이 있죠. 쿠팡의 AI 퍼스트 전략 이라고 해서요. 물류 현장의 인공지능과 자동화 로봇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금 이런 종목들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닉스 로보틱스도 노란봉투법 이후에 계속 상승 추세 만들어가는 거 보니까 지금 로봇주를 바라보는 시선은 확실히 좁혀져 있네요. 그러면 꾸준히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 대표님, 오늘 이렇게 잘 가는데 로봇주 없는데 지금이라도 넣어야 하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저는 긍정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로봇주들 노란봉투법 관련돼서 이야기가 네. 첫 출발이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움직이는 종목 수가 좀 제한적이었고, 이게 어느 정도 파급이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저는 중립이 있었는데, 여기서 바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현대차에서 로봇 쪽으로의 투자를 또 늘리고 로봇 공정을 빠르게 도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단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직접적으로 나와줬고요. 그 이후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쿠팡에서 이제 AI와 로봇으로 물류 혁신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나간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결국에는 기업들도 이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노란봉투법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워낙 제조업 중심의 나라이다 보니 관련돼서 노동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술적인 발전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설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돌리는데도 문제가 상당히 직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화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게 더 채찍을 해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로봇과 관련돼서 투자라든지 그리고 기업들이 도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연히 시장에서는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 심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초반에 시세를 이어갔던 종목군들이 로봇 섹터라는 그 안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오다가 그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확 퍼지면서 이제는 로봇주들 안에서 아직 안 오른 종목을 찾기 시작한 네.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금이 이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쏠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순환매 관점에서 로봇주 안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실리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대기업과의 수혜 또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아니면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의 시세 흐름은 좀 계속해서 연동돼서 갈 것 같은데 한 가지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과 또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탄력에 더욱더 불을 붙였는데 금리 인하 전후로 해서 세론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그때 이제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때 어느 정도의 시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다가 왜냐면 국내 시장이 지금 오를 만한 큰 재료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국내 시장이 올라가는 쪽은 미국의 금리 인하 쪽으로 오히려 기대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뭔가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결정이 딱 됐을 때는 오히려 세론에 대한 분위기는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시세 흐름은 이 안에서의 순환매, 지금은 지수보다는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있기 때문에 로봇 안에서도 계속해서 순환매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눌림 시의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그러니까 그날 강한 종목들을 정리를 해 두시고 그 종목들이 다음날 눌림이 나오면 그때가 오히려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눌림시 공략으로 저희 의견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저희 추가 전략 좀 받겠습니다. 현대위합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현재 팀장님께서 8월 22일 언급해 주신 종목인데 최근에 현대 관련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또 이벤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좋잖아요. 네. 계속 끌고 갈까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충분히 이제 저평가가 돼 있는 종목이고요. 길게 보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자리가 뭐 6이든 7이든 바뀌는 시점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부품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저평가되어 있지만 방산 모멘텀이 강화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경량화 화포 개발로 인해서 국지전의 유리한 모습들을 많이 띌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장기 성장 동력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중기적으로는 65,000원 정도까지도 노릴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니까 샀다 팔았다 하기는 재미없는 종목이고 조금 길게 가져가기에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호흡을 가지고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BH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쪽도 추세 자체가 완전히 윗방향으로 가고 있어서요. 네, BH는 이제 아이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폴더블 아이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 꾸준하게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아이폰의 FPCB를 좀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9월 9일에 뭐 아이폰 공개 그리고 폴더블 아이폰까지 출시되는 일정에 힘을 받아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차량용 무선 충전기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성과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적인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 생각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더,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한 2만 원, 한 2만 1,000원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는 전략 가져가고 신규 매수는 조금 늦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9월 9일에 이제 공개가 그쵸. 되면 그때 이제 그 세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두하셔서 보유하신 분들만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번 조금 더 노려보자로 정리를 합니다. BH까지 전달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토픽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건설 쪽으로 챙겨와 주셨는데 사실 원전이 뜨거워질 때 같이 조금 온기가 퍼져나간 종목군으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네네. 어떤 모멘텀에 중요도 두세요? 네, 저는 일단 건설주 전체가 괜찮다고 보여져요. 금리나 수혜주라고 네네.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재건축 재개발도 본격화가 됩니다. 최근에 나오는 기사 보면 강남의 음마 아파트가 드디어 46년 만에 49층 아파트로 태어납니다. 이게 이제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전에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이 영등포 지역에서도 좀 대규모의 이런 수주를 좀 따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원전주로 당연히 분류가 되죠. 그래서 해외 원전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 원전 사업 참여 가능성이 좀 약화되면서 대우건설이 급락을 했는데 좀 과도한 하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의 시공사로 참여할 가능성이 어쨌든 높고 폴란드 부분의 원전 모멘텀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본다면 원전 부분에서의 경쟁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밸류에이션이 싸죠. 네, PBR 0.35배입니다. 10년 PBR 밴드 거의 최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부담 없이 공략할 수 있는 자리니까 뭐 너무 리스크하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주가 3,785원, 네,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고요. 목표가는 4,200원 그리고 손절가 3,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5월에 언급 주셔서 사실상 저희에게도 큰 추세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20% 넘게요. 지금 다시 또 때가 왔고 자리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공략 타이밍 보시죠. 자, 이어서 알테오젠 한 줄 정리 필요합니다. 이지은 대표님, 그냥 걱정이 없다로 정리하면 되나요? 네, 그냥 좀 더 보유하자. 그렇게 정리를 한 줄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걱정 없네요. 알테오젠 응원을 하고요. 오늘의 토픽이 또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토픽은 바로 어디죠? 네, 반도체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준비를 해봤습니다. 날개를 달았죠. 네, 소부장 기업들 언급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뭐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온 종목군들이 있고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그중에 한 종목이기는 한데 여전히 상방으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방으로에 대한 기대 심리는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테크인 같은 경우에 3분기 때 좀 실적 잘 나올 것 같은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지금 HBM4 관련돼서 컬테스트 통과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은 장비를 이제 도입을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리드 타임이 한 3개월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하반기 내년까지도 또 기대할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히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테크인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주봉과 월봉상으로 봤을 때 주봉 같은 경우에 최근에 60일선을 이제 돌파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 추세 자체를 완전히
변화를 주려는 움직임의 가격대에 도래를 했고 월봉 같은 경우에도 21선 돌파해내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살짝 바닥에서 너무 가파른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좀 급해지실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시계를 가지고 봐도 좋은 기업이다라는 부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면 일단 목표 주가는 지난 고점 부근으로 일단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47,000원은 조금 상승이 너무 높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네. 1차적으로는 42,000원까지 목표가 네. 제시해드려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3,500원.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